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인사하게 되는 오산교육재단 팀장 조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간지원조직과 관관협력 거버넌스 오산지구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사실 사례 발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래교육지구 이제 1년차 준비할 때 막 사례를 많이 듣고 싶고 또 사례를 들으면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더 긴장했어요. 좋은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오산시에서 실제 재단이 미래교육지구를 추진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과 같이 2021년 미래교육지구에 오산시가 선정이 되었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정말 미래교육지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 몰랐지만 시청과 그리고 교육청, 그다음에 오산교육재단, 마을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준비한 사례들과 2022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 미래교육지구의 큰 목표 세 가지를 기점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역교육 협력체제 구축과 학교 연계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연계 개발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 세 가지 꼭지에서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산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주위에 큰 도시, 화성, 용인, 평택, 수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전부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굳건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시즌 1과 2를 통해서 저희가 정수성이 높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실제 정주성이 조사한 결과 많이 나아진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증대돼서 24만에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혁신교육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오산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가 모여서 오산교육재단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오산교육재단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스터디 그리고 드림웨이, 글로리 말로리, 시민참여학교 등은 현재 오산교육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처음에 오산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실행기구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오산교육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설립 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2005년에 애양장학재단으로 출발하였고요. 2011년 애양장학재단 산하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두고 본격적으로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서 저희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더 확대되고 확장되었습니다. 2018년에 오산교육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아래의 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목적 사업이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그다음에 우수교사 연구 지원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이 근거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교육재단 기본 현황이에요. 오산교육재단은 상임이사 산하에 5개 팀이 있고요. 경영지원팀, 재단을 경영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 그리고 미래교육팀, 그다음에 진로진학팀, 마을교육공동체팀,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재단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로와 학교 혁신 지원 그리고 마을 자원을 연계한 사업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사업만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오산교육재단에서 하는 대표 사업들 중에 시민참여학교와 미리내일학교를 꼽을 수 있어요. 시민참여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 혁신교육을 지원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교과서 속에서 배워온 지식을 마을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실제 마을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미리내일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외부 강사 초빙에 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직업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재단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혁신교육 시즌 1, 2를 저희가 마무리하며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를 통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혁신교육 시즌 3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라는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혁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졌으나 어떻게 보면 그 뒤로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찍어내는 형태가 되고 있냐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교를 소비자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미래교육지구를 저희가 만났어요. 교육과 관련된 주체자들의 논의구조가 빠졌다라는 점을 저희가 발견하고 논의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와 같은 표예요. 처음 재단이 나올 때와 같은 표로 오산시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오산교육재단이 하는데 달라진 점은 아래에 9개의 마을교육자치회를 두었다는 겁니다. 미래교육지구를 만나면서 저희가 논의구조를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9개의 마을교육자치회를 두고 그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주로 안내해드릴 내용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럼 그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고민을 하고 아래와 같은 표로 만들었습니다. 9개 마을교육자치회는 6개동 9개 마을교육자치회로 운천, 운암, 원일, 성호, 대호, 문시, 매홀, 세마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교사, 마을 주민, 마을 강사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단위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9개로 나누게 된 거는 저희 오산에는 42개 초중고 중에 9개의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9개의 중학교를 거점으로 교육생활권 단위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그리고 마을 강사, 학교, 학생들은 마을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발견된 의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 구조 형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나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가는 방향이 잘 맞는지 또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무협의회도 두었습니다. 이런 논의 구조를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잠시 보면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리더 9명, 그리고 학교의 교사, 교감, 학생, 그리고 교육 관계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9개 마을 교육 자체에서 나온 의견들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런 표들은 아마 많은 자료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바일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바가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교육재단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던 9개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렸던 대로 오산교육재단이 이미 혁신교육지구 스스로 평가를 혁신교육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내부 평가를 하고 또 외부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 교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있고요. 학부모의 응원도 컸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희가 오산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많이 열었어요. 준비위원단을 꾸렸습니다. 33명의 준비위원단은 혁신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자, 학생, 교사, 여러 관계자들 구성되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33인의 준비위원단을 꾸려서 5차례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제를 위해서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그래서 9개 마을교육 자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9개 마을교육 자치회가 이제 저희가 2020년 9월 24일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 출범식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출범식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이때부터 마을교육 자치회에 참석하셔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처음에는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가 궁금해서 많이들 모였었는데 모두가 겪은 코로나를 위해서 줌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소 이제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 공감 토크를 열었어요. 자치회에서 9개 마을교육 자치회에서 논의된 바들 또는 논의할 내용들을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기점으로 마을교육 자치회가 활성화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날 저희가 느낀 게 모든 관계에서는 만나야 가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마을 강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지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9개 마을 교육 자치회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이 되었고 매월 월 1회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줌으로 만나긴 했으나 이 공감 토크 이후에 활성화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과 교사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의 공감도도 높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장 간담회, 교장 간담회, 교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동의 부분이 있어야 교사들의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일도 진행하면서 마을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 여러 단체, 여러 지구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저희는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리하였습니다.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이고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을, 학교, 시, 교육지원층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를 정의하고요. 특징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비전은 오산 미래교육 혁신에서 자치로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제 오산은 혁신교육 부분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왔다 자체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자치의 힘을 실어주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오산 미래교육 혁신에서 자치로로 이끌어냈고요. 목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실현이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공공성, 민주성, 지속성, 자발성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제 운영과 4가지 꼭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협력 활동, 그리고 성장 활동, 실천 활동, 확산 활동을 보았습니다. 협력 활동은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해 왔던 교육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개 마을 교육 자체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또 필요하다고,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센터를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로 두고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지원학교는 마을의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고 학교의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기구의 역할로 마을학교를 두었고요. 실제 마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마을학교를 2021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산마을교육공동체가 모델이 돼서 확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오산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오산교육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는 오산교육지원센터, 그리고 마을, 학교, 그리고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시청교 팀장님이 하셨으면 오산시의 역할이 더 많았을 것 같고, 장학사님 정리하셨으면 지원센터의 역할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정리하였기 때문에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오산시와 교육지원센터와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면서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뿐만 아니라 마을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학교를 통해서 지원과 함께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하는 걸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에서 쭉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실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힘듦을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오산시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고요. 그 표에서 보면 3번에 보면 오산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오산시 화성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런 관련된 조례를 설정했습니다. 그 조례 속에 중간지원조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두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실제 유형의 조직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오산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생각했지만 실제 유형의 지원센터보다는 단연간 오산교육과 관련된 오산교육재단이 오산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산하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립일은 2021년 1월이고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오산교육재단입니다. 그 재단 내에 지원센터를 두었고요. 현재 오산교육재단의 교육정책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팀장, 그리고 직원 2명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하고요. 마을교육자치 운영에 지원을 하고요. 마을교육 아카데미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자치에서 논의된 구조에서 만들어진 마을학교 운영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가 아니더라도 마을교육자치의 단위별 사업들, 마을교육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했던 바들을 조금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좀 정리했어요. 오산마을교육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를 협력활동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만나서 진행하는 협력체계와 그리고 확산활동 그리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들에서 마을교육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뿐만 아니라 오산시 혁신교육포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22년 오산혁신교육포럼에 마을교육 부분과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연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 평가에 의해서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알고 구축하여서 이제 진행하면서 2020년과 2021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온 것들을 좀 한 페이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거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2021년 오산에는 국제 포럼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마을교육 공동체였어요. 그때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이제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실제 이제 논의 구조를 갖춰서 9개 마을교육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영상으로 봤고요.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제 성장활동입니다. 성장활동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아카데미를 두어서 저희가 기초, 심화, 자율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교육과정은 마을교육 활동가가 되고 싶은 이제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정을 열고요. 또, 기존에 이제 마을교육 활동을 하신 분들의 성장을 돕는 심화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별로 안건에 따라서 주제별 학습을 희망할 때 자율과정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 실행되었던 마을학교들입니다. 고연마을학교, 원당마을학교, 매월마을학교, 새마문학마을학교, 이음마을학교입니다. 고연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고민하여 돌봄 교실을 실제 학교에서도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 지역사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돌봄 학교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당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원당마을 학교가 원당 초등학교 오산시에 보면 마등산 입구에 학교가 있어요.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학교 교사와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마을분들, 마을 강사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1, 2학년 마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제 마을 마등산에서 수업을 했던 학교입니다. 매월마을 학교도 돌봄형으로 마을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마을 학교를 운영하였고요. 새마문학 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든 학교에 6학년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모든 친구들이 그림책 작가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와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교육자치의 구성원분들과 교사와 저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모두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던 마을학교입니다. 이음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역시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고연마을 학교가 좀 특색이 있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담은 이유는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오산시가 했던 바들을 설명하는데 저 스스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을의 성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오산에서는 다양한 혁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 구조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현안을 찾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 지원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이 가장 큰 성과이고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를 띄운 이유는 그렇게 현안을 논의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2022년 마을교육 자치회별 마을학교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신 거예요. 이 계획들은 지자체나 지원센터나 재단이 설립한 계획이 아니라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원분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계획 세운 부분이에요. 물론 계획들이 2022년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성장하여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 성장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보람차서 이렇게 표를 담아 놓았습니다. 실제 지금 계획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일마을교육자치회 행복덕도 원당마을이라든지 고연마을과 또 매월마을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들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리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지자체와 지원센터에서 많이 협조를 한다 해도 이런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주 좋습니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감 토크도 열고요. 교장과에 간담회, 교사회와 간담회, 그리고 2021년에는 나중에 뒤에서 좀 보여주겠지만 마을별로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마을 강사, 그다음 교사가 형성이 되면 마을교육 자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돌이켜보는 성장 공유회도 개최하였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밴드라든지 블로그 운영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산마을교육 공동체 홍보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또 저희가 작년에 마친 저희는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은 오산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포럼입니다. 해마다 지금 해마다 열리고요. 지금 3회째 열렸습니다. 3회째 주제가 마을교육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를 전국 단위로 홍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교육 포럼을 통해서 또 저희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미래교육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마을 교육 자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장 공유회를 열었는데, 이 성장 공유회 지금 사회를 보신 분이 첫 화면이에요. 저희 마을 교육 자치회 구성원인데, 정말 두려워하셨는데 이 큰 행사의 사회를 맡으셨고요. 마을에서 저렇게 마을에 있는 장기자랑이라든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마을 스스로 준비한 행사예요. 정말 이날 많이 뜻깊었습니다. 저희 지자체와 재단이 지원청이 적극 협조는 했으나 모든 구성을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해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현안을 발견하고 의제를 발굴하여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2022년을 준비하는데 미래교육지구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오산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미래교육지구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학교와 마을의 체감도는 여전히
달랐기 때문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2022년에는 오산시도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였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쁜 그림이죠.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잘 협력되어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꿈꾸며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산시청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산하의 오산교육지원센터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마을교육과정 구성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교사 중심의 마을교육과정도 구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을 저희는 개설했습니다. 교사 중심의 마을교육과정은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마을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에 좀 국한되었다면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은 마을교육자치회와 연결하여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도 오산마을교육공동체는 활성화되고 있고요. 저희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첫 번째 사진 보이세요? 마을교육자치회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했어요.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계약한 바를 잘 실행할 수 있게 지원센터가 올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안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개 마을교육자치회를 개별적으로 설명해드렸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개별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마을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해서 오산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면 어렵게 여기시는 주민교사들이 많으세요, 아직까지.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을 자리를 준비해서 자기 직업군에 상관없이 모여서 오산마을교육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여전히 실무협의회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학교에서는 마을 특색에 맞는 마을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22년 저희가 주안을 두고 있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은 지금 오른쪽 표에 보이시면 고연초 고연마을, 성호중 고연마을, 원동조 행복독도, 원당초 행복독도, 운청중 늘본마을 이렇게 좀 표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와 마을을 매칭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을 논의해서 개설하고 오산시 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학교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주관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원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교사와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학교와 마을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중에 성어중 얘기를 제가 좀 실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릴게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상견례 자리를 하죠. 그 상견례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자리를 줌에서 열어드렸더니 고연마을과 성어중이 실제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성어중에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마을의 현안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실천하는 과정을 하고 싶은데 혼자 기획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 속에서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을 발견하시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싱킹 교육을 연수하시면서 디자인 싱킹을 좀 접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 싱킹 전문 강사 그리고 우리 마을교육자치회에 있는 마을 강사님 을 한 자리에 모으셨어요. 그 자리엔 저도 갔고요. 처음에는 각자의 역할을 생각하신 거죠. 1차시, 2차시는 전문 강사님, 3차시, 4차시는 마을 강사님, 5차시, 6차시는 교사가 진행하는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하니까 이거는 과연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각자의 역할을 하고 연결을 하는 구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6월 3일 회의인데요. 마을 강사님과 그다음 전문 강사님, 담임 교사, 저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마을의 현안을 현안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은 디자인 싱킹 전문 강사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현안을 찾으면 마을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마을을, 주민들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은 마을 강사님들이 해주시고, 다시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실천하는 방법을 또, 아이들한테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시고, 그 실천하는 역할은 마을 강사님들이 진행하시기로 했어요. 이 진행 속에 담임 교사는 항상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려면 전문 강사, 마을 강사, 교사가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가 귀찮아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은 실제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업을 할 거라고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전문 강사님들이 1차시 수업을 할 때 우리 마을 강사님들이 아이들이 현안을 어떻게 찾는지 보지 못하면 마을에 들어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다고 실제 1차시 수업도 다 참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의 경우는 아이들과 그렇게 마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실천 활동을 할 건지 발표하는 과정도 가질 겁니다. 제가 이 마을교육 과정을 저희가 원활하게 위해서, 담임교사가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 카톡방에 이제 막 사진도 올려오고, 마을별, 조별 활동을 어떤 게 했던지 결과도 올려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전문 강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전문 강사님이, 정말 전문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만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저희 학교와 마을은 계속 만나더라도. 근데 전문 강사님이 어떤 멘트를 올리셨냐면, 정말 원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라는 문구를 올리셨어요. 마을 강사와 전문 강사와 교사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원팀으로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보람찬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여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좀 사진을 담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협력 체계 구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고, 그런 작업들은 2020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2021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찾는다에 중점을 뒀다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2년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사학관 활성화는 저희가 원래라면 다부처 사업이라든지 부서 간 협력 사업을 이제 소개해야 되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사진 속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입니다. 이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미래교육지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였어요. 처음 TF팀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다 들어왔었지만, 최종 남은 이제 구성원들이에요. 오산교육지원센터의 장학사님과, 그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장학사님이 저 안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산시청의 윤철 팀장님, 장일현 주무관, 그리고 이제 오산교육지원센터에 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그리고 정책관님이 이제 되었는데, 저희가 이 실무협의회를 월 1회를 정기회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는 남자분이 장학사님이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시계 밑에 있는 분이 장학사님이고요. 세 번째는 태극기 밑에 있는 장학사님이세요. 계속 장학사님은 바뀌셨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사님은 계속 바뀌었지만, 시청의 윤철 팀장님과 지원센터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도 장학사님 바뀌셨어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이 지금 같이 하시고 계시는 장학사님입니다.
저희가 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장학사님도 장학사님이 바뀌셔도 이 실무협의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매월 참석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학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실행 역할을 하는 재단은 재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2021년 미래교육지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모였을 때 2020년은 한 3개월은 각자 얘기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시청에서는 시청 입장에서, 그리고 지원센터는 그때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재단이었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미래교육직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3개월 동안 끊임없이 각자의 목소리만 냈었어요. 끊임없이 각자의 목소리만 내다 보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는 어떤 말을 하는지,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기 시작하면서 친분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다부처나 뭐 교육관 부서간 사업 연결을 가져오지 않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는 건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거는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오산시의 학교와 마을이 연결될 수 있었고, 다양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자랑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글귀는 제가 written by 윤철이라고 안 썼는데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오산시청 평생교육과에 있는 팀장 윤철 팀장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저희 재단과 지원센터와 시청이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조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공무원스럽지 않게 잘 쓸 수가 있나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글보다는 더 와닿았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산 혁신 교육 성과는 오산 교육 공동체의 모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교실의 변화를 고민하는 교사, 아이의 행복을 응원하는 학부모, 지역의 자원을 교육 현장으로 이끄는 재단, 오산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듯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산 교육의 힘입니다. 마지막 문구는 제 문구예요. 제가 진짜 생각해도 윤철 팀장님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같아서 이것이 오산 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지구를 하면서 많은 교사님을 만났어요. 교사 선생님들의 어려움, 그 현장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실행 역할에서 오산교육재단에 있을 때는 교사의 어려움을 단순히 약간 핑계라고 여겼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응원하는 학부모의 마음도 진심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교육 현장을 이끄는 재단은 항상 열심이고요. 그리고 오산교육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노력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청과 시청과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서 협력하면서 좀 더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교육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2021년에는 미래교육지구 우수협력지구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했으면 좀 박수를 부탁했을 건데 주민 관계로 자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 늘 오산이 잘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 저희는 현장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교육청과 함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고민해서 끝나지 않고 만나서 서로 논의하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가 앞으로 더욱더 교육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자리를 가질 거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